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볼 건데, 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가져와서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겁니다. 반드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다 넣어야 돼요. 단 버튼 안에 있는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태그 안에 또는 onClick 안에. 그래서 x에다 10을 넣고 y에다 20을 넣고 초기값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넣는 방법과 각각 따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x를 선언하고 10이라는 초기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고 콤마, 그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y라는 변수에 20이라는 초기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z라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z에 x 더하기 y의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출력문은 document라는 객제의 writ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습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건 10이죠. 10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가 출력이 됐고요. y에 해당하는 값은 20이죠. 그래서 20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등호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z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30이 담기겠죠. 그래서 30이 출력된 경우인데, 자, x, y 사이에 덧셈을 넣었죠. 덧셈이라는 걸 넣을 때 큰 따옴표를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에디트 플러스와 웹브라우저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예제에서 변수 함수 1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메인으로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변수 함수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새 탭에서 링크 열기로 해서 별도로 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바 이그잼의 ex2-1.html이 주소창에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제 점수는요 하고 10 더하기 20은 30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0은 3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건데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에디트 플러스에서 ex2-1.html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건데,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변수가 3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z라는 변수에는 x와 y의 값을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해서 바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형을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형의 구분이 없어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모두 다 바라는 형으로 통일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것이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가져와서 그 안에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HTML 파일 내에서 입력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태그를 가져올게요.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안에다 바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선언을 했어요. x라는 변수를 하나 일단 선언만 했습니다. 나는 x라는 변수의 값을 담을 거야. 그래서 x라는 변수를 일단 하나 선언할게. 그러면 x라는 변수의 공간이 메모리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가 HTML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주석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립트 안에서는요, 주석을 표현할 때 한 줄의 경우에는 슬래시 슬래시, 그리고 여러 줄의 경우에는 문장을 여러 개 입력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줄 주석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 줄 주석입니다. 그래서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인데, 자, 바 x라고 해서 x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값을 넣어줘도 되고, 나중에 그냥 x 이꼬르 100이라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x에 10을 넣고요. x를 선언과 동시에 x에는 초기값 10이 들어간 겁니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바하고요. 이번에는 y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z라는 변수를 선언만 할게요. 자, 이 두 부분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넣은 겁니다. y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 20을 넣었고요. 세 번째 경우는 z라는 변수를 선언만 하고 초기값은 넣지 않았습니다. 교재와는 다르게 제가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교재는 한 줄에 x, y, z라는 변수를 모두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 각각 따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각각 따로 선언하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에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을 잠시 주석으로 닫고요.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냐면 바라고 입력하고 x에 10을 넣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싶어요. 콤마 y에다가 20을 넣고 콤마 z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와 y와 z라는 변수를 한꺼번에 선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기값을 x에는 10을 넣고 y에는 20을 동시에 넣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유형으로 하시면 돼요. 원하는 유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면 10 더하기 20은 3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z라는 변수에는 연산식이 담기면 되겠죠. x와 y를 더한 연산식을 z라는 변수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z의 경우에는 초기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라는 연산식을 z라는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할 때는 저희가 document.writ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하는데 이 안에 문장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큰 따옴표 안에 문장을 넣는 방법 외에 변수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의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x라고 넣어줘요.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리로드 하면 지금 우리가 출력문으로 x 변수에 담긴 값을 출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10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x를 2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x의 값은 2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50으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 50이 나오겠죠. 이와 같이 x라는 변수는 값이 계속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를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y를 출력하고 싶어요.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z를 출력하고 싶어요. 복사하세요. 그러면 z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50, 20, z 붙어서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 20, 70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 사이에
플러스가 들어와야 되고 이 사이에 등호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50 더하기 20은 70이다. 만약에 x에 10이 들어가면 10 더하기 20은 30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산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하기라는 부분이 이 사이에 와야 됩니다. x 변수값과 y 변수값 사이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요. 여기에 더하기가 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하기를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나왔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에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요. 검사 가보세요. 그러면 엘리먼트라고 하고 콘솔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콘솔 체크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난 걸 볼 수 있어요. unexpected token이라고 해서 20라인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자, 웹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해석기예요. 클라이언트 기반에서 돌아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얘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제대로 수행이 된 건지 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웹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줘요. 콘솔을 이용해서.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왼쪽에 보면요. 현재 okgaby.datom.co.kr이라는 나의 도메인에 자바 이그잼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 파일을 접근했다는 게 나오고요. 이 파일에서 20라인이 잘못됐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면 다시 콘솔로 가서 unexpected token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20라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20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텍스 에러는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자, 우리가 플러스라고만 입력을 했습니다. 자,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형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인지 숫자인지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더하기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x 더하기 y라고 입력을 하면 x와 y를 더한 결과값을 산출을 하고요. x를 숫자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에서 결과값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과를 확인을 하면 70이라고 나왔죠. 70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x 더하기 y라는 부분을 두 번째 부분에 나타냈죠. 제가 x 더하기 y라는 연산식을 write이라는 메소드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70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x와 더하기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y 대신에 더하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더하기를 넣어줘요. 그러면 x는 50이겠죠. 그리고 더하기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더하기는요. x라는 변수값과 문자 더하기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50 더하기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y가 오겠죠. 그리고 나서 y에다가 등호라는 부분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y의 값은 20이죠. 그리고 20과 더하기를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rite이라는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더하기는요. 연산식을 수행하는 더하기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숫자와 문자가 올 때는 그 둘을 이어줍니다. 50과 플러스라는 기호는 연산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50과 플러스라는 기호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을 이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과 등호라는 기호는 서로 합해질 수는 있지만 계산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등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즉 결과값 70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저장하고 한번 확인을 하면 다시 리로드 해볼게요. 50 더하기 20은 70이라는 결과값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하기는 숫자와 숫자가 나올 때는 값을 더해서 70이라는 결과값을 나타내 주지만 숫자와 문자가 나올 때는 둘을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옆에다 붙여 넣기를 해줍니다.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y라는 정수값도 등호가 같이 와서 이 둘을 이어준 겁니다. 그래서 변수와 문자를 이어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변수에 대해서 실습을 마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